진짜 예술이 뭔가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감상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전시도 요즘에 되게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뭐 인터랙티브하게 아예 뭐 전시를 기획한 사람이 뭐 툴을 아예 지정을 해놓고 관객이 와서 그리는 거가 뭐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의도에 따라서 관객이 와서 관객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어떤 반응을 기대해서 반응이 그 작품에 어떤 의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실생활의 예술이 얼마나 좀 격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관은 사실 관객들은 예술을 접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술관은 끊임없이 이게 보여짐이 되었을 때 관객이 다가갔을 때 어떻게 관객들이 더 편하게 다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고민점이 자기 안에 예술이 풀어냄이 또 자기와 예술과의 만남이 깊이 어떤 녹아냄이 되지 않는 어떤 낯설고 또 멀어진 그 예술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연구하고 가깝게 하고 더 깊이 내려짐이 되지 않으면 사실 관객까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죠. 생각할 그게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그 후에, 그 사실 되게 그 후의 문제잖아요. 이 뭔가 전시가 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제 처음부터 물론 계획을 하고 모든 걸 할 수는 있겠으나, 워낙 관객이 느끼는 바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진행되더라도 나의 이 철학적인 관점이 흐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잘 녹아질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예술가가 깊이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를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술을 더 깊이 다가가면 다갈수록 더 쉬운 방법으로 되게 굉장히 좁혀나갈 수 있다. 그건 맞아요. 정말 그건 맞아요. 네, 어떤 복잡한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단순화해서 이제 관객들한테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점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첫 번째 또 이제 그림음악 퍼포먼스, 드로잉 플레이를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그림 보고 느껴지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그렇게 풀어내는 모호하고 맞아요. 저도 그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어렵게 다가가는 게 있었지만 한 어느 정점이 되었을 때 그거를 그냥 내가 음악을 풀어내고 또 누군가가 음악을 통해서 그림을 풀어내는 그러한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라이브 퍼포먼스가 이런 어떤 첫 번째 기회가 돼서 선생님 만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그림 음악을 계속 접하고 어떤 기간과 연마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없었거든요. 그 실현을 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앞에 이제 우리 예술가가 깊이 자신의 것을 녹여야지 누구한테 쉽게 그건 할 수 있는. 맞아요. 근데 저가 또 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그려라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예술가가 뭐 쉽게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개념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그렇죠. 그냥 쏟아내는 그리고 또 관객들도 있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걸 쏟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않았던가 그러한 예술의 장이 된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라이브 퍼포먼스였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사실 예술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어야 된다. 저는 좀 믿는, 그러니까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봐. 이거는 사실 진짜 예술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가
이걸 느끼고 아 이런 것이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구나. 내가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 누군가가 봤을 때도 와 그 자유로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단순하게 언어로서의 공감의 지점을 넘어서 그냥 그 보는 듯 그대로가 느껴지게 만드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어려운 지점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 집뮤직 공간에서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런타임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큐도 조금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네, 큐시트. 몇 시간 동안 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객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떤 계산적인 뭔가가 있었는데 그 순간 알게 돼.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면서 어느 순간 알게 돼.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너무 재밌던 게 저도 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다. 무대로 그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조금 궁금한 게 선생님이 왜 어느 시점쯤에 왜 어떤 이유로 큐시트가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제 애들이 이렇게 앉았어요, 바닥에. 그리고 이제 종이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이를 좀 둥글게 깔아놓을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아예 움직임을 만들어 놓을 생각이었던 거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림이 되지 않는 걸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준비하실 때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전체를. 몰라가지고. 전체를. 근데 오히려 그게 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제어하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지,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뭐 만들고 그 어떤 역동성을 내가 조금은 의도할 수는 있으나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저의 의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드러남이 아니라 그냥 예술을 정말 져져보게 만들고 싶었던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젖게 만들고 그리고 여름이었어 또 하필이면 근데 또 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막 비가 후두후두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한번 이 자연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진짜 무기도 안 해봤어. 그리고 옷도 뭐 이렇게 갖춰 입은 것도 아니지. 그 우산도 없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만난 거야. 길을 맞았네. 길을 맞았죠. 근데 막 엄청난 소나기인 거야. 태풍과 이제 막 몰아붙이고 막. 근데 이제 음악이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림도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어떤 특이성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 관객들도 여기서는 그냥 관객이라고 말하지만 참여자들도 결국은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그림을 한 명 그리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예요. 뭐 하라는 거지? 이런 어리둥절함. 그런데 갑자기 막 쏟아진 거죠, 자기.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뿌리고 막 혼자 막 난리를 치더니 그려보자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손에 있던 붓에다가 물감을 흠뻑 이렇게 묻혀가지고 주고 그냥 건넸거든요, 정말. 그냥 앞에 보이는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어리둥절을 하다가 너무 신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 영역을 굉장히 깊이 있게 녹아내게 필요하다. 관객에게 그랬을 때 더 쉽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이제 필요 없다. 그냥 내가 가진 예술성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장돼서 그것을 실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어쨌든 음악을 비발디를 사실 오케스트라 곡을 피아노로 다 이제 연주해야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걸렸는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 소리에 비가 느껴지고 뭐 태풍이 번개가 느껴지고 이러한 그 느낌으로 받아서 그것을 느끼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선생님이 받아들였던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림도 어떻게 됐냐면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그림을 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비가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붓질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제 소용돌이가 막 이제 제가 막 뿌리기 시작하면 이제 막 엄청 이제 양을 많이 해서 뿌리기 시작하면 젓는 거 이제 완전히. 그리고 이제 나무가 막 뿌리째 뽑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그 물의 세계가 바다가 그냥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술에 완전히 빠지게 된다면 그냥 바다에서 완전 유영하고 헤엄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래와 같이. 근데 이 여기서 만약 선생님이 그 음악이 다른 음악이었다면 다 달라졌겠죠. 물의 느낌이 아니라 네. 그럼 달라졌겠네. 네, 완전히 저절로.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그게 번개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냥 빗방울, 천마 밑에 빗방울 정도였던 게 달라졌겠네요. 그쵸,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관객들, 우리 함께 했던 아이들 마음은 또 달라졌어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림의 양상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어떤 실험적인 느낌을 보여줬고, 그 그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를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그리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재현하게 하는 게 그림이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 요소, 예를 들어 말 그대로 그냥 점선면 이거를 그냥 그거를 다 떠나서 그걸로 만약에 표현을 하라고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떨어뜨린 걸 점으로 표현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정말 그 재료들을 물성을 생각하고 그 물성에 따라서 그냥 가지고 논 거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날것 그대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예술가들이 뭔가 어떤 자연을 보거나 뭔가 느꼈기 때문에 그걸 그림이나 아니면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날 것 그대로를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날 것 그대로를 그거를 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어떤 테크닉도 있고 악보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게 이제 요소가 담겨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날 것 그대로를 전해주자는 의미도 그쵸. 예술가가 원초적으로 무엇을 날 것으로 받았냐라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였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음악을 이제 연주하고 사실 저도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말 몰랐던 거죠. 이제 연주를 하고 있지만 그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맞아요. 근데 그 내 안에 소용돌이 치는 그 그림들을 만났거든요. 소리들, 또 다른 소리. 예를 들면 이게 재미있는 거다. 뭐 하고 있는 어디까지? 맞아. 무슨 현상이지? 나는 한 3바퀴 돌려요. 그게 여름 비발디가 4박장인데 원래 3바퀴인데 4바퀴 돌려도 끝이 안 나고 5바퀴 그 굉장히 흥정무시라서 난 땀이 하면서 그런데도 뭐가 있었나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가고 있나? 근데 거기서 뭐냐면 해탈해지거든요. 애랑 모르겠다. 그치. 쏟아내진 거죠. 그 음악도 하면. 그러니까 그 지점을 넘어선 거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술로서 누군가를 만날 때 막힘이 아니라 뚫어줘야 될 것이 예술가고 느낌 그대로. 근데 나도 어떠한 뭔가 도구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 또는 처음 만났을 때 낯설음의 그 막힘으로 예술을 그냥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사람의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막혔던 것들이 좀 의식했던 것들이 그 하면서 뚫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세 번째 예술가 아이들이 사실 처음에 무슨 일이야?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느끼게 해줬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 붓을 지워주게 됐고 지원받은 그 아이들이 하면서 갑자기 쏟아냈던 그 광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게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합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미술 심리치료 현장에도 일을 하니까 치료 현장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수용의 지점이거든요. 내가 이 셋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이 치료사가 나를 수용해준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어떤 받아들여줘. 근데 단순하게 그게 기본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저희만의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가 다치면 안 되고 내가 다치면 안 되고
이 공간에 해가 되면 안 돼. 그거는 너무 확실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너가 여기서 뭘 해도 조화가 허용되는 지점이야. 그랬을 때 진짜 마음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연주를 하시든지 그냥 오케이, 그냥 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예술가로서 서로의 지점을 수용해 주는 거죠. 이 안에서 그냥 풀어내미. 근데 저는 그게 전해졌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면 수용이 3단계인 거지. 모든 그러니까 두 예술가 그 또 다른 강국의 예술가가 모든 것을 수용에 있어서 다 뚫렸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 지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붓을 불고도 한참 서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왜 쥐어주는지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가 거기서 막 애들이 엎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엎드리고 막 뛰어다니고 막 찢어져도 막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런 지점들 저는 너무 중요한 지점이었다. 자기가 짜라서 원하는 모습으로 그쵸, 원하는 있을 수 모습으로. 있는. 그쵸. 근데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아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어쨌든 협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서로의 존중도 필요하고 수용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각자 영역을 믿어주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제 선생님 만났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선생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고 뭔가 어떤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의 그러한 그 가로막힘이 아니라 각자 가는 길이 있었고 그런 인생길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각자가 원하는 대로 풀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융합했을 때 굉장히 제일 힘든 부분이 맞아요. 믿어주는 거 그쵸. 인식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닐까? 맞아요. 이해도의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막 음악을 물론 좋아하긴 하나 클래식에 대한 조예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뭐 비발디 뭐 사계 알죠. 근데 알지만 그걸 막 되게 주의 깊게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걸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뭔가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 녹음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는 오케스트라를 피아노로 친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소리들을 어떻게 피아노로 연주를 하시라는 거지? 그랬거든요. 정말 그 바쁜 손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 음악에서 이게 그 음악을 정말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지 않고도 이쯤이면 이 정도의 길이가 지나갔겠다 정도의 어떤 체감이 되는 거는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현장 가서는 별로 소용이 없었지만 왜냐면 이 관객들이 너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가 상담치유였다면 칼같이 끊었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정리합시다 하고. 근데 이제 뭔가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상담을 지금 장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풀어내보는 거에 완전히 집중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면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놀란 것은 어쨌든 저는 예술가로서 이제 그 위치를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선생님께서 제가 놀라운 우리가 이제 얘기 끝나고 나서 한 게 3악장이었잖아요. 3악장이었는데 아이들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왔을 수 있는 곡이고 계속 우리가 리뷰학을 시켰지만은 그런데 아이들이 1악장, 2악장, 3악장에서 다시 로테이션 음악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그렸던 그 악장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그렸다고 선생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것이 심리학적 용어에 용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이코소마틱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복잡하겠지만 심신적
그 지점에서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계속 뭐 예를 들어 요람을 탄다 그러면 이 안정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 박자라든가 리듬감이라든가 근데 사람의 몸도 똑같잖아요. 신체도 내가 뭐 이 시간이 되면 반드시 허기를 채워야 되고 이 시간이 되면 잠을 자야 되고 이게 또 하루만 돼서는 안 되고 반복이 되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또 안정감을 느꼈다고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흘러가서 막 이거를 막 이제 나중에 찢는 걸로 가던가 아니면 진짜 어떤 형태가 됐으면 뭐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들이 쏟아낼 걸 다 쏟아내고 나서 마치 내 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처럼 아까 1학장이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책을 한 번 다 읽고 다시 그냥 이렇게 덮어가지고 놓는 것 같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몰랐지만 그 자기 몸은 감각은 알 느끼고 수도 있다는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었다는 거라고 저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예술론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어떤 지시와 어떤 도구로 어떤 경계를 줬을 때 그 관객들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열리지 않음이 반드시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맞아요. 자기 걸 꺼내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그 예술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지점이 되게 또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제가 등장하면서 제가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았고 그냥 종이는 펴져 있고 아이들이 거기 위에 앉아 있었을 뿐이고 내가 앉아 있는 이게 그냥 종이인가 바닥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구분조차도 되지 않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본 거예요. 바닥에 누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놀이터 갔는데 모래바닥에다 그리는 누구 것처럼 옆집 언니가 막 그림 그리고 있어. 그죠, 맞아요. 언니 뭐 해? 하면서 그림 그냥 재밌겠다. 그러니까 흥미롭게 보다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해서 와 했으면 그런 느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누군가 끊어준다는 거는 누군가 끝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동화가 되고 그냥 붓을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그냥 놨을 뿐인데 그거를 집어 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의 마음에 긴장감도 풀리고 저항성이 떨어지는 사람. 굉장히 시사성이 크네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또 흥미롭고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짜 두 예술가가 만약 만났다면 이 선생님 방금 얘기하셨던 아이들의 심리가 어땠는지 그런 감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됐는지까지 풀어내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술가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것을 자꾸 쏟아내고 하는 영역인데 심리랑 연결돼 감정과는 연결돼 있잖아요. 이것이 심리로 연결되어서 나의 행동이 또 누군가의 행동이 좀 보완돼야 될지 아니면 더 개선돼야 될지를 분석을 통해서 거기까지 얘기가 된다면 이거는 정말 또 다른 변화를 성장을 이루게 하기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합의점 어떤 구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시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예술가들이 근데 저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거를 쏟아내서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그 예술성을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들 당연히 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누군가와 이제 합의점이 이루어지고 그들을 참여시키거나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둘이서 뭔가를 이 예술 그 넘어 뭔가를 또 대변하고 싶은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고려되고 이런 장면들을 기획하는 것과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는 거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전해주기 이전에 사실 제가 그 음악과 만나고 내가 그 음악을 담고 느끼면서 특별한 나를 만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업이 사실 누군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관점이 되게 컸거든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누구한테 보여짐이 아니라 나도 음악을 만나듯이 누구보다도 음악을 만나서 그 내면에 뭔가 더 좋고 행복하고 뭔가 또 보완이 되고 개선이 되는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또 선생님은 아티스트로서 뿐만 아니라 또 정신 분석하는 아티 테라피스트라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의 저에게 말해줬던 그러한 풀어낸 분석을 봤을 때 예술가와 그 아트 테라피스트가 정말같이 만나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예술가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이후의 것까지를 이렇게 매듭 지어주고 또 이후의 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한 번도 정말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융합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예술가를 만나는 아니라 그 되게 중요한 구성이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거든요. 사실 미술에 저는 음악 치료는 사실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미술 치료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제가 있던 학교는 미술 치료사이기도 하면서 이제 미술을 했던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하고 학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거는 미술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미술에 대한 쏟아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인데 감정을 쏟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더해졌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리학을 먼저 하고 미술을 하는 것과 예술가들이 예술을 겪은 다음에 내가 이 감정이 어떤 것이고 이 감정이 더 알고 싶고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굉장히 조금 다른 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가 심리적인 거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다시 보고 조금 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예술 세계를 다른 사람들과 훨씬 잘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보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바라보는 게 관점이 저는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 또 다른 변화의 지점까지 성장의 지점까지 어떤 뭐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변화와 성장의 지점까지 나눠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관점이 되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러한 그림음악 퍼포먼스 라이브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두 번째 만났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이제 진짜 그 교육 현장에 가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라이브 퍼포먼스 지금 우리가 좀 이야기 나오는데 드로잉 플레잉이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또 생각이 또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첫 번째와 굉장히 조금은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좀 감상 형태에 더 치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진짜 무조건 감상형으로 공연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또 선생님이 좀 더 이제 음악도 즉흥 연주로 가고 또 이야기를 좀 당부했지만 그림도 거의 즉흥으로 이렇게 창작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의 현장에서 그러한 공연 형태의 그림 라이브 퍼포먼스 봤을 때 우리 예술가들만 풀어내면 굉장히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그것을 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이게 교육의 형태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는 수동적인 교육을 그대로 또 반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이제 즉흥적으로 친다 하더라도 이 그게 막 변주가 되고 막 음악 안에서 예술가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 또 그대로 그냥 흡수를 해버리고 마는 형태로 미술도 마찬가지고 그냥 감상의 형태로. 근데 이게 또 어떤 감상의 뭔가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애매한 지점인 거죠. 그냥 우리는 이걸 할 줄 안다. 약간 이렇게만 돼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능동적인 위치. 그 다음에 예술가가 보통은 이제 내려가게 되잖아요. 이제 보통 예술가가 교육의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더 시험받고 뭔가 도구가 맞아. 많아지고 그쵸. 방식이 많아지는. 맞아요. 그리고 책에 막 따라야 되고 감상도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조차도 너무 도구로서 사람을 좀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있어서 수업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예술가가 그렇게 나타낼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들의 예술성을 우리는 믿어주는 수업이 없는 거예요. 감정 소중함을 우리는 그거를 당연시 그쵸. 감정이 사실 최고의 도구란 도구. 맞아요. 그 도구는 최소화돼야 한다, 사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내 품에. 손만 있으면 된다. 약간 이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랬죠. 이제 그래서 관객들을 오히려 예술가로 모셔야 한다. 네네. 그런 시의성이 있었고 그게 너무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술이 받아들여짐의 형태가 능동적이고 누구나 그 예술가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자리를 해준다는 데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그렇다면 우리 감사 형태에서 어떻게 교육의 형태가 같이 접목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이게 퍼포먼스를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끝나고 쌤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첫 번째 비교했을 때 첫 번째는 정말 함께 참여하는 경험하고 같이 그쵸. 풀어내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쏟아내는 시간이 되게 많았고 모두가 다 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했을 때는 소수가 쏟아냈고 그 나머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풀어냈던 그림이 되게 다른 이게 되게 큰 게 만약에 유치원이 저학년이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미 고학년이었잖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고학년, 6학년 친구들이었는데 3학년 있는 연습이 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를 그쵸, 눈치를 하게 됐네. 사회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의도하지 않았고 어쨌든 저는 이게 그림이 어떻게 달라져도 그냥 뭐 거기에 맞춰서 망치고 이런 게 어딨나.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하려는 어떤 이 목적을 이 그림과 음악이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즉흥으로 풀어내질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감정 전달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제목은 살아있는 글씨를 쓴다만 학교에서 그렇게 붙였지만 근데 숨은 의미는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있던 관객 중에 손을 든 친구들로 구성이 돼서 물론 이제 되게 그 운동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근데 그린 것이 어떠한 그 선이나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된 어떤 조형적 요소가 아니라 제 그림에 맞춰서 제가 한쪽에 꽃을 이제 그렸었잖아요. 이제 그 꽃이 사실은 지금 선생님께 얘기 드리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꽃이라는 의미로 전 그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꽃을 구성하고 있는 그 꽃잎의 형태가 이것도 됐다가 저것도 됐다가 하는 어떤 가능태에 대한 내용을 전 좀 전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다양하게 할 수 네. 있다는. 근데 이제 그 꽃이라는 형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되게 각인됐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서
처음 나와서 그리는 친구들이 전부 아,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떻게 하라는 표본이 돼버린 다가- 거죠. 네네네. 돼버렸어요.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 뭐, 그러니까 되게 크게 부서를 그리고 막 이렇게 해놓은 불구하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것을 한 사람이 받고 기준을 세웠네. 그렇죠. 기준을 세운 거죠. 그다음 계속 이제 꽃이 그려졌잖아요. 또 맞아. 다른 기준을 맞추고, 그러니까 좌양자, 우양우 일렬로 맞아. 세워지는. 맞아.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우리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건 연령의 어떤 연령도 있었고, 제가 처음에 형태적 요소를 거의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지금 비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즉흥성. 현상이죠. 네, 현상. 근데 여기는 어떤 형태가 주어졌고 네네네.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술가가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형태의 방법으로 뭔가를 다가갔을 때 그와 같은 형태로 또 표본이 되어서 네. 갈 수가 수도 있다는 있죠. 거네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는 것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태가 아니라 그쵸. 뭐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신체를 이용해서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뭐 손으로 그냥 물감을 찍어내던지 뭐 이런 형태가 됐으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니까 거의 즉흥성이. 그렇죠. 완전 원시적 방법을 오히려 본능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더 많이 깨게 만드는 것일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획했던 그 장소가 출판 기념회 안에 있었고 틀이 있었고. 네, 틀이 이미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려면 또 그 선생님께서 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물론 추상적인 그림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책이 될 거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림책이라는 그 형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내가 책이라 하면은 이어지니까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굳이 나타내지 않더라도 어떤 서사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스토리로 전개될 수 있을 만한 형태가 있던지 아주 추상적으로 오더라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한 예술가가 어떤 제안을 제시받은 거. 그쵸. 근데 우리 첫 번째가 다른 게 제안이 없었어. 없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여름에 온다라는 책을 했지만 우리는 약속한 게 여름에 온다는 그걸 경계를 뛰어넘자. 그쵸. 우리만의 그냥 쏟아냄을 가지자. 맞아요. 경계를 풀었잖아, 오히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계가 풀렸는데 그쵸. 그 책으로 해서 경계가 잡혔어. 그쵸.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경계를 잡혔으니 그것이 이제 그러한 걸 풀어내서 그 역량이 거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경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섬세한 생각을 주어지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을 보고 느끼는 걸 할 수 있지만 책이지만 책에 구속된 게 아니라 또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표현의 폭이 좁아진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종이도 작았어요. 많이 작았어요. 아, 옆으로 길었어요. 네, 옆으로 길었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의미는 바로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상태가.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계속 보완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감상형을 떠나서 다시 첫 번째 했던 그 룰로에서 좀 긴 시간이 간다면 체육관 전체를 그릴 수 있게 갔다면 모두가 함께. 아,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좋죠. 어떤 타이틀 말고. 네. 혹시 타이틀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그냥 다시 마음을 집중해서 그쵸. 우리의 그냥 쏟아내고. 그쵸. 그러니까 종이 크기도 또 제한적이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제한을 가지면 내 마음도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안 치는 게.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작업을 하게 하고 거기 온 내빈들은 다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게 뭔가 사실 위치적인 그 위압감이 위압감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잖아요. 맞아.
뭘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저 사람이 예술하네 이런 느낌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죠. 한국 놈의 이제. 그러면 굉장히 예술가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고 이러한 과정이 사실 라이브로 그리고 닫힌 큰 소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기 안에 그런 어떤 단단한 오랜 숙고의 예술을 담은 맞아요. 기교를 플러스 시켜서 그게 굉장히 공존해야지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감추길 바라건 아니면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열었어.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질파 않았다고 전달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펼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러니까 모두가 펼치는 게 정말 맞지. 맞죠? 네. 그래서 하는 저는 맛이 사실 없이. 그러니까 뭐 거기에 계셨던 뭐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자분이라든지 옷을 막 이렇게 빼입고 오시지 않으셔도 그냥 진짜 추운 바람으로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래야지. 그쵸 원래는 수사가 있겠네. 왜냐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또 엄청나게 큰 곳이 학교잖아요. 사실 학교가 굉장히 평등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선생님들 안에서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기관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거기에 숨통을 트이게 만들 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크거든요. 모두가 그 압박감에서 다 내려놓는 시간. 그렇죠. 네. 그냥 정말 뭐 산하 그다음에 고아 이거를 막론하고 쉼. 그쵸 쉼 다 그냥 쏟아내고 다 같이 그냥 똑같은. 네네 똑같이 다들 그냥 예술가로서 존중하면서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진짜 나도 그것을 겪어서 풀어내고 또 채우는 몸을 또 겪었지만 또 누군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 맞아요. 그것이 또 우리가 가진 예술이 서야 될 위치.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것을 모든 걸 다 보완해서 진짜 나도 다 쏟아내고 모두가 다 넓은 도시 그쵸. 쏟아내는. 저는 막 그런 아이의 그냥 신체적 기록처럼 축적이나 신체적 축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했으면 해요. 그래서 단지 이제 그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술 갑자기 들어 누워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몸을 계측하는 네. 형식의 드로잉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몸의 그 늘어남의 움직임을 테스트할 정도로 그렇게 넓게 정말 화면을 써서 여기가 좋아진다 운동량인가 내가 아프신가 네가 아프신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한번 정말 뭐라고 할까요? 심리학에서 말하면 홈스퍼가 이게 뭔가를 두려워해요. 만약에 여기 긴장을 하고 두려워 이것만 생각해도 공포를 느끼고 근데 이 공포가 가득하는데 아예 그냥 사람을 던져놓으면 완전 흠뻑 젖고 그러면 이게 한 개씩 돌아다니는 거는 긴장조차 되지 않는 거. 겁이 없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가야 될 길 앞에서 두려움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렇죠. 아예 흠뻑 젖어서 이게 해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 막 이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처음 가던 길을 두 번째 가면 또 싶지. 맞아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정말 아예 퍼포먼스 조인 플레인이 또 다른 만남이 꼭 이어지 이게 간절히 바래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어른들, 정말 많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은 학부모들 혹은 뭐 정말 그런 분들이 어린이도 어리지만 먼저 변화하기를 원하고 먼저 들어눕고 그냥 망가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때처럼. 네네. 오히려 정말 그들 안에도 이 펼쳐지지 못한 무언가를 꺼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수용과
그런 자기생명이 내려놔진 상태여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도 예술가한테도 맞아요, 예술가에게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를 또 쏟아내야 그쵸. 되고 음악 작업 연주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너무 행복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